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. 저는 그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. 카드론 2천만 원을 숨긴 채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.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어요. 만회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코인 사기 이후 저의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,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. 카드론 2천만 원. 그 돈은 이미 코인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. 처음엔 그 금액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어떻게든 해결되겠지. 조금만 더 기다리면. 그런데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. 한 달, 두 달, 세 달. 갚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고 통장 잔액은 줄어만 갔습니다. 하루하루가 숨막혔습니다.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숫자가 먼저 떠올랐어요. 오늘 빠져나갈 돈이 얼마지? 이번 달은 어떻게 막지? 그 생각을 안고 아이 밥을 차렸고 그 생각을 안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.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. 그 와중에도 센터장과 코인 관련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?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.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곧 정리됩니다.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. 그 말은 매번 똑같았습니다.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은 전부 시간을 버는 말이었습니다. 돈이 이미 없어진 걸 알면서도 사람을 붙잡아 두는 말.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희망이 없었으니까요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, 그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두는지, 그게 진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. 그렇게 약 1년이 흘렀습니다. 그 1년 동안 저는 매일 연락하고, 매일 기다리고,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. 카드값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이 통장을 볼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. 그 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냐고요? 몇 달이요? 그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.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웃고 대화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. 소화가 안 됐습니다. 가슴이 꽉 막혀 먹을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저녁, 저는 결국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.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. 숨을 몇 번이나 고르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결국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.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. 더듬더듬 전부 이야기했습니다. 비전 클럽, 코인, 카드론 2천만 원.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.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. 나 이제 너랑 못 살 것 같아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.
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신뢰를 잃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.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. 잘못했어. 미안해.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. 정신이 들었을 때 남편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. 알았어, 괜찮아, 일단 알았어. 내가 도와줄게. 그 목소리가 그 순간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다행스러운 말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웃음이 사라졌어요.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. 남편은 말이 줄었고 저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. 밥을 먹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먼저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. 남편은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막아줬습니다. 그 돈으로 카드 이자를 막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저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체면 같은 건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. 퇴근 후에도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언제쯤 해결될 수 있어요? 그리고 여전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동시에 아직 포기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말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.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의 끝이었습니다.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결국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정리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지요. 코인 대표는 이미 법망을 피할 준비를 해두고 있었고 회원들이 고소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. 저도 고소는 생각조차 못했어요. 창피했고 무서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끝냈습니다.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.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잃어버렸다고. 그리고 그 빚은 제 몫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시간이 흘렀습니다. 5년이요. 저는 지금도 그때 생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. 매달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.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.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.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됐고 이번엔 다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한 발짝 물러서게 됐습니다. 그건 상처가 만든 방어막입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모든 걸 남편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. 그게 그 일이 제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. 만회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이번엔 다릅니다. 그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흔들릴 것 같을 때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.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.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저는 그렇게 다시 살고 있습니다.
세상에 공짜는 없고 손쉬운 만회도 없습니다. 하지만 함께라면 천천히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. 저처럼요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같이 느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